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백경훈입니다. 네, 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선거운동하느라 좀 바빴는데요. 곳곳의 민심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신 거랑 결과가 비슷한가요? 적중한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아쉽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제 가족들과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의 시간도 보내기도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아무 놀이 챌린지 뭐 이런 게 진짜요?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고나 커피 만드는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준아, 형이 달고나 커피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400번이 아니라 4,000번을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 형준아. 이번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단 한 문장으로 뭐 평가하면서. 여당부터. 네, 이번 선거 결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되게 같고요. 오만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만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공룡 여당이다, 뭐 슈퍼 여당이다, 각종 이제 수식어들이 붙고 있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와 힘을 국민들께서 좀 주셨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이제 야당 탓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아무리 컸어도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을 찍지 않았다. 아니 근데 실정이 컸으면 안 찍어주셨겠죠. 그럼 너무 민심을 왜곡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뭐 다 반성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 이 두 거대 당을 찍고 싶어서 찍었다라기보다는 물론 결과는 뭐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자아도취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아도취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자아도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좋다, 뭐 너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무겁고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거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팔길이만한 그 투표용지를 이 국민들에게 선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민주당과 아니 근데 시작은 그 먼저 통합당에서 하셨잖아요. 정의당이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꼼수 정당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그게 민주당의 폭주의 이 작용이라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데 결국에 형제 정당, 자매 정당을 이렇게 출연을 시켰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진짜 굉장히 비겁한 게 이 민주당이 이게 위성 정당을 2개나 출연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면 아니 저희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저희가 출연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위선이고 오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팔길이만한 투표용지 얘기하셨는데 그걸 통합당에서 얘기하시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우후죽순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이 물론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시작한 정당은 통합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정당 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 원칙을 얘기하시는 정당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까지도 예측을 하고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예측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큰 책임이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들 네. 설마 통합당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설마 이제 민주당이 정당을 2개나 더 만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이 이긴 것 같은 이유를 한번 좀 차분하게 네. 해주시겠어요? 먼저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민주당이 그 탄핵 사태 이후에 가졌던 자산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탄핵 이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좀 더 힘을 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국민들께서 해주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문재인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 그냥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 하나 정말 문재인이라는 브랜드를 잘 지켰던 것,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뭐 이번 선거 때 승리했다면 승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대안이 되지 못했다. 당 자체에서 내세웠던 가치가 굉장히 불분명했고 그 총선 이후에 무엇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들고 왔고 우리가 힘들게 통과시켰던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계약 성과들을 후퇴시키겠다 이런 방식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잖아요. 보수가 분명히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통합당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거, 어떤 좀 막말이나 그 국회 보이콧, 그럼 결국에 기한이 다 차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나머지 당들과 같이 처리를 하면 독재다, 이거 폭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장외투쟁을 나가시니까 저희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일을 할 때는 또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귀에서 피나시는 것 같아요. 귀에서 피날 것 같고. 근데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방금 말씀하신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왜 이렇게 장외로만 나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하셨던 이 메시지를 3년 전에 똑같이 민주당에게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이게 어찌 보면 야당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걸 견제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싶고, 반대만이 답이냐, 장외투쟁을 하는 것만이 능사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백 대변인께서 예. 당대표를 하셨어야 이런 사단이 안 났을 제가 그러면 다음에라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통합당 반성하세요. 아, 네. 네, 그만하셔. 이번 선거에서 보신 그 이색 공약이나 특이한 공약, 뭐 후보나 이런 거 좀 재밌는 거 있으면 막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사실 이색 공약하면 저희 공중부양 하시는 네. 허경영님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네, 아니, 선거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국가혁명배당금당이죠. 네. 여기서 얘기한 게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씩 주겠다. 1억 원이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투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뭐 결혼 공영제 해서 결혼하면 1억 원 준다. 저 이거 좀 솔깃하더라고요. 결혼하면 1억 원 준다. 아, 그리고 연애 공영제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연애 수당인가 그것도 준다 그래가지고. 미혼자들에게는 월 20만 원씩. 그러니까 데이트하라고. 녹색당에서 그 비거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을 산채로 이제 조리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좀 약간 희화화가 돼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산낙지 논쟁이. 네, 뭐 산낙지, 뭐 녹색당 뽑으면 산낙지 이제 앞으로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산낙지나 뭐 꼼장어 이런 거를 못 먹게 된다는 게 맞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리를 하고 하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약간 당황스러운 공약이긴 했다. 녹색당이 뭐 산낙지 금지법을 낸 게 아닌데 뭔가 그냥 특정 키워드만 뽑혀서 그렇게 소비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제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어렵고 이러면 또 딱 국민들 들었을 때 알아야 네.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전체 출마 지역구 결과나 그다음에 세대 교체 여부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받아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 청년, 그러니까 2030 세대, 그러니까 사실 20대 지역구 출마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일단 지역구에서는 7명 중에 5명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이제 2명이 20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여야를 합쳐서 봤을 때 2030 청년 정치인이 지금 11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20대인 제 눈에서 봤을 때는 20대 정치인이 조금 여전히 적은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30대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30대 정치인이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 많이 없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들어오게 된 게 좀 새로운 시작이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성을 하셨는데 통합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기 송파의 배현진 당선자 1명. 이제 당선자는 1명이지만 통합당도 보면 세대 교체의 바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보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TV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저는 좀 지지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0대, 40대들이 나와서 이 다음 보수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를 열어서 다음 페이지를 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그분들은 뒤에서 이제 좀 지지자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 세계 예를 들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30대, 40대 인물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정치도 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특히나 이제 AI를 비롯한 기술의 진보가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빠르게 주도하고 있는데 정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그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발맞춘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이해하고 만들 수 있냐? 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세대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법 그리고 제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게 너무 막혀 있었다. 좀 다양성을 포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이제 입성하신 이 분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박성민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백경훈이었습니다. 네.